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화면 송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보여드리기 시작하면 될까요? 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일단 여기가 현관이고요. 욕실, 화장실 이렇게 있고, 이거 좀 지저분한데 옷방으로 쓰는 데가 이렇게 있고요. 보통 옷 때문에 자주 싸우시겠네요. 아니요, 저희는 취향이 확실히 달라서 아, 다행이다. 여기가 거실이고요. 두 분이서 사는 것 치고는 깔끔하네요, 정말로. 그리고 주방. 세탁기가 주방에 있어. 건조기, 아, 건조기예요. 건조기. 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세탁. 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자는 방이고요. 음, 여기가 다른 팬트리 같은 그런 거고, 음, 그 여기가 언니. 아, 언니가 실세네요. 네, 맞아요. 와우, 이거 분위기가 다른데? 네, 거의 무슨 어, 에스테틱 같이. 언니분 집에 이렇게 얹혀 사시는 거죠? 부모님도 조금 도와주셨고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안방하고 동생방하고 차이가 좀 심한데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거의 여기는 쪽방이에요, 쪽방. 그 옛날에 그 우리 할머니 놀러 오시면 주무시는 방 있잖아요. 거의, 예, 그렇죠. 이렇게가 저희 집입니다. 진또가 지금 보고 있어요. 더 둘러볼까요? 옷방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옷방이랑 그 언니분 화장대? 화장대. 네네. 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그 화장대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언니 방 화장대요? 네네네. 네. 이 정도면 거의 언니분 화장하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속도는 엄청 빠르더라고요. 아, 혹시 여기 열어봐 드릴까요? 네네네네. 여기가 아까 거실에서 말씀드린 이어지는 공간이고. 모습은 없는데 네. 아까 옷방 쪽이랑 화장대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시작해. 왜 죽은 사람 기운이 계속 느껴지지? 되게 싸늘해요. 모습은 없어. 근데 계속 제가 받는 느낌이 딱 그거예요. 죽은 자의 기운이라. 여기 산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작년 3개월? 2월이요. 이 집 전에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그때도 저희 언니랑 저랑 둘이 다른 집에서 살았었어요. 아, 다른 집에서.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거고. 여집에 와가지고 그 옷방과 장롱 쪽에서 죽은 자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우리 진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짐작 가는 부분 있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옷방은 솔직히 다른 방에 비해서 너무 난잡하고 옷 입을 때만 들어가는 데라서 딱히 그런 거를 못 느꼈었고, 근데 제가 청소를 하다 보면 청소기를 밀 때 여기를 가끔 열거든요. 그 바닥 청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조금 그것도 어수선해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네. 다음 질문. 근래 친한 사람 중에 혹시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언니 있어? 언니 직접적인 지인은 없고?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약간 친한 사람에 대한 기운을 느껴진다고 진또 도령 선생님께서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셨거든요. 약간 친한 사람의 기운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 신축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좀 연식이 있는 곳인가 보네요. 한 7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이 동네에서 흉흉한 소문 같은 거 못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사실 이 동네 안 살다가 여기 온 거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혹시 진도 선생님께서는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나요? 일단 그 언니분 혹시 미용 쪽 관련하세요? 아니요. 그거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유흥이요. 그럴 수 있어. 그럼 좀 많다, 경우의 수가. 저희가 이거 그냥 사소한 건데 옷방은 이사 올 때부터 아예 저기는 저렇게 만든 거라서 사람이 드나들거나 뭐 보일러를 떼거나 뭐 온기가 있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아예. 언니 말씀드려.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아파가지고 좀 심하게 정신적으로도 좀 그런 게 와서 동생이 신청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물어보세요. 혹시 이 방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 건가요? 근데 그 방은 좀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 두 방만 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 장례식 치를 때 한번 보잖아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걸 봤었는데, 옷방하고 그 화장대 딱 갔는데, 그 싸늘해지는 거? 딱 그 느낌이 양쪽에서 들어가지고, 근데 모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운이 있다.
그쵸, 어떻게 보면 기운이 있는 거죠. 거기서 누군가 근데 이게- 죽었거나. 죽었거나 아니면은 묻어 들어온 건데 저곳에. 일단은 그 말씀하신 두 위치 화장대랑 옷방은 거의 다 언니 물건들이거든요. 채워져 있는 게. 몸이 아프신 게 어떤 식으로 아파요? 일단 언니 같은 경우는 다리를 계속 다치던 발목만 몇 번을 다쳐서 안 나와서 오랫동안 치료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니가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게 있었어요. 원래 전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 집에 와서 그 증상이 더 심해져서 과호흡 때문에 응급실도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같이 살면서 힘든 거는 언니가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제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언니가 자기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전 잘 시간이잖아요. 막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막 고성방가해서 제가 깨고 너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니까 본인이 정신 멀쩡할 때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근데 밖에서는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여서도 안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화를 확 그냥 막 난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물건을 던지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언니가 이 방에서 좀 미수로 그치긴 했는데 좀 안 좋은 시도를 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이 집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좀 체크를 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나 문제가 있나. 일하실 때 옷이 옷방에 있어요? 아니면 저기 화장대 쪽에 있어요? 이쪽 혹시 열어봐 드릴까요? 진또 보여주세요. 네네네. 근데 제보자님 멍이 왜 이렇게 많아요? 멍이 좀 잘 드는 편이라고 해요. 언니도 저도 그런 편이고. 멍이 너무 많은데? 멍도 있고 뭐 상처도 있고. 디올. 오케이. 언니분 혹시 그 주무실 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좀 뜸한데 사람 이빨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막 일을 갈 때도 있고, 계속 혼잣말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사람 소리가 아니래. 아니 진짜 제가 흉내를 내봐도 그런 소리가 안 나요. 뚜루룩 하는 간 소리가 나고. 근데 이제 잠꼬대하고 혼잣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언니가 신경과 약을 먹으니까 잠을 설쳐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나 사연 들어서 두피에서 땀난 거 처음이야. 진짜 혹시 네네. 귀신 들리는 게 좀 심해지면 그 입에서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도 나니? 이제 데이터가 쌓일 것 같아요. 그래.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언니 쪽이 맞네요. 여기 신청하게 된 계기도 언니 때문에 신청하신 거 맞죠? 언니도 그렇고 우리 제보자님도 문제가 있나요? 제가 살면서 가위를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방에서 정말 정확하게 그 사람 형체를 봤어요. 처음에는 저 중간에서 머리만 보였어요. 이렇게 빼꼼하는 것처럼. 저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잠결에. 근데 어느 순간 와서 제 어깨를 막 눌러갖고 제가 너무 아파갖고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구나 해가지고 속으로 온갖 욕을 다 했어요. 이겨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그죠. 결국은 사라졌는데 그 뒤로 며칠 뒤에 꿈을 꿨는데 온갖 검은 형체의 사람들이 한 열댓 명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몸을 통과하는데 그 순간 제가 몸이 되게 시리면서 붕 뜨는 느낌을 받았어요, 등부터.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악몽 깨고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꿈들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런 그 공포 방송을 많이 봐서 그냥 심리적으로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그 뒤로 며칠은 괜찮은데 제가 무서워서 원래 항상 방문을 닫고 잤는데 방문을 열고 큰 강아지랑 같이 자면 안전하다 그래서 강아지를 꼭 같이 와서 재우고는 해요. 저는 그런 일들 되게 소름 끼쳤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일단 가장 위험한 거는 언니분이에요. 지금 뭐 진또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두 가지거든요. 뭐 안 좋은 기운이 탈 수 있는 그런 빙의 증상인 경우도 있고, 빙의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또 있다고 저는 확실해요. 알코올에 의한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블랙아웃도 자주 일어나죠? 네,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엔.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보자님이 말씀하신 현상하고 심령적인 현상하고 봤을 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조건 이 알코올 쪽이다가 아니라 이 부분도 같이 온 것 같아요. 진또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얘가 지금 머릿속이 쎄해진 것 같은데 옷장하고 여기하고 연관성을 너무 지으려고 그러면 좀 머리 아프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연관성 안 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는 사람인데.
모습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운이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아 근데 제가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은 말 그대로 제보자님이 아는 사람의 그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기운이. 친근하다, 친근한 제보자님.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언니분한테서 느껴지는 걸 그냥 느낀 것 같아요. 그건 옛날이잖아. 옛날 것도 상관없어요. 일단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도 얘기 말씀드려봐. 코로나 초반에 주변에서는 많이 좀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죠. 근데 제 지인은 아니고 제가 뭐 장례식장에 갈 정도로의 친분이 있던 건 아니라서. 근데 언니는 별로 안 친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 참 성실하게 산다 하는 남자 뭐 직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언니가 술을 먹고 방에서 엄청 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이 그런 소식 들으면 슬프니까 거기까지였어. 우리가 거기에 연결 짓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진또라고 해도 남자 얼굴이 떠오르든 어떤 기운이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얼굴을 보고 아 걔가 누구구나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라서. 근데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 제보자 느낌 위주로 친한 거야? 아니면 그 걔네들 입장에서 친한 거야? 그들의 입장을 봐야죠. 그럼 뭐야? 그럼 제보자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 근데 그들의 입장이긴 한데 원래 제보자님 입장이 중심이 되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접신하고 막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운만 나온다는 거는 진또야 그러면 여기에 본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운만 털면 된다는 거야? 아니면 뭐야? 이게 뭐 어떻게 잡아야 돼? 저도 기운만 털면 된다고는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제보자님이 몸 상태가 이거는 저희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러면 가서 봐야 된다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 언니분 무당집 갔다 온 적 있어요? 네. 언제요? 작년 10월이요. 거기선 뭐라 그래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무당 트리오한테 좀 당했어요. 3명한테? 예,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선녀관, 장군칼, 방울부채, 신조단지는 항아리 있기는 아니에요. 아 신주단지 어디다 모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2019년 5월에 뭐 최송 그래서 그런 기물들 그거를 태우고 보내는 뭐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구슬한 거지. 그런 걸 썼어요. 그럼 신주단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분께서 다 태워서 하는 걸 했었어요. 지금 집에는 뭐 관련된 건 물건은 없지만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 눌림굿이라고 해서 막 제가 막 방방 뛰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제가 좀 가스라이팅 같은 걸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 주셨어요? 그때 돈 많이 뜯겼어요. 근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셨다가 태송까지 한 거잖아요. 진또야 그 신주단지 모시고 없는 것도 태송에 들어가는 거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신주단지를 모셨다 했잖아요.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신주단지를 모실 때는 조상 신중에서 한 분만 모시잖아요. 신주단지로. 그게 끝이에요. 보통. 거기서 끝을 내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목을 잡아준 거잖아요. 그 기물을 들 수 없는 조상 신들이 있는데 어거지로 지금 허주잡신 애들을 끌고 와서 제보자님한테 모셔놓게 하고 보내는 의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퇴송은 사기꾼 무당 트리오 말고 다른 분이 해주신 거고 근데 저는 찝찝한 게 언니는 그 뒤로 좀 괜찮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언니 퇴송굿을 해준 다음에 저한테 신이 왔다 뭐 눌림굿을 해야 된다 뭐 제가 보내놓고 자기가 보니까 저한테 신이 튀겨서 왔대요. 그래갖고 눌림굿 해야 된다 해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 카드 할부기를 내밀고 막 이래갖고 저희가 그냥 도망쳐 나왔거든요. 카드 할부기 그치 국룰이죠 요즘에. 퇴송굿을 해줬다는 분이 저한테 그런 일을 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조금 찝찝한 부분도 있기는 했죠. 동생 입장에서.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보자님이 없던 길이 열려버린 거지. 굿하기 전에는 좀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으니까 그 굿을 진행을 했겠죠, 그죠? 저도 문제가 있었고 그때는 두 분 중에 언니 부분이 조금 더 묵직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응급실에 실려간 적 있어요? 최근에 일하고 약간 좀 취한 상태로 들어온 상태에서 감정이 좀 격해져서 공황 과호흡이라고 하죠. 아 과호흡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같이 응급실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이 뭔가 살 의욕을 잃어가지고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근데 언니는 그런 시도를 그냥 집에서 했었는데 응급실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네. 시도만? 네네.
근데 저도 솔직히 평소에는 괜찮은데 직장 일도 잘 안 되고 네, 저는 20대 초반에 이제 우울증 앓고서 많이 나아진 상태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언니가 이제 막 우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저도 막 가끔씩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을 하기는 했었죠. 근데 저보단 언니가 상태가 더 힘드니까. 그러면 일단 가서 뭐가 있는지는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항마록인지 위손인지는 가서 직접 까보면 되는 거고, 지금 진또가 말한 것처럼 장롱하고 옷방 라인 쪽도 문제지만 또 전체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동생분 방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여기는 제보자님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가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가서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하는데, 만약에 이 솔루션 도중에 진짜 제보자님 몸에 또 뭔가 빙이나 뭐 엑소시즘 같은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해드려요. 저희는 감사한 입장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심각해질지 몰랐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진짜 짧게 1, 2년 안에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치해두면. 왜냐면 이미 구술했고 퇴송까지 했다고 하면 거기까지 갔을 때는 분명히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혹해서 맞는 얘기가 있으니까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예, 아까 전에 물어봤던 게 그 부분이 혹시 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시도를 했었냐라고 물어봤던 것도 점점 이게 적극적으로 변해요. 언니분 욱하는 게 좀 심해 보이는데 맞아요. 진짜 한 번에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그게 걱정돼요. 홧김에 가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외적인 거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집에 디올 가방이 어디 있는지 위치는 확인했으니까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네, 두 번째에서 하단 쪽에. 진또 선생? 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진또 선생. 기운은 있고 제보자님도 한번 확인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위손이냐 항마록이냐 정해놓고 솔루션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 디올의 집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다. 오. 자, 좋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보자님 그 카카오톡 보내주세요. 연락처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디올의 집을 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걱정되는 거는 제보자 언니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탔어요. 이건 몸적으로 여러분도 보셨죠? 상당히 탔어요. 그러니까 이분 언제 또 욱해가지고 확 올라올지 몰라서 이거는 사실상 봤을 때 등에 붙은 거냐 아니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헌팅이 필요한 거고, 집안에서 아무 현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제보자님 언니분을 좀 의심해 볼 만 하겠죠. 이 언니분이 문제다 싶으면은 바로 또 저희가 날짜를 진행을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에 간단하게 헌팅 한번 해볼게요. 불 좀 다 끄자. 네. 이 센서 등이 켜지고 나서도 30초에서 40초가량 꺼지지 않았다는 그 센서 등입니다, 현관에. 이거 제보하고 나서 동생 잘 때 이제 저는 이제 새벽에 깨 있을 때 켜지지 않아도 될 거리에서 켜진 적이 있고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불이 엄청 오래 켜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30몇 초, 심할 때는 40몇 초가 우리 집이 저렇게 센서 등이 늦게 꺼졌나? 그 다음에 주방에 여기 있는 불이 한 번씩 오작동 나거나 잘 켜지지도 않고 잘 작동하던 게 갑자기 작동이 잘 안 된다는 등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주방에 있는 메인 등입니다. 갑자기 여기 주방 불이 정기적인 결함이 하나도 없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 잘 켜지질 않아요. 여기는 언니분 방인데 말하는데 미안해요. 나 진짜로 지금. 와, 나 소름 확 돋았어 방금. 내 뒤쪽 붙는 느낌? 내 등 뒤에 약간 딱 붙어있는 느낌? 아자 니디에?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명은 살아야지. 아까 제보자 언니분께서 본인 화장대나 구석탱이에서 약간을 훔쳐본다는 게 받았다 했었거든. 동생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사 오고 나서 초반쯤에 안방 구석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꼭 저희 강아지가 짖어요. 화장대랑 옷방에서 죽은 자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캠핑돼 있었어. 여기 화장대. 벽 쪽을 타고 도는 것 같은데. 어? 어?
이 방에 있는 거 아이가? 미안. 어? 어두운, 네, 어둡죠. 진짜 여기 있다고? 형, 한 번만 닫고 나가봐요. 어? 내 뒤에 있다 이 새끼 지금. 아까 나한테 붙었다고 얘기하고 했잖아요. 오, 맥스. 오. 맥스. 동선을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테이블이 있어? 테이블. 형, 제가 등 뒤에 약간 붙어있지 않나 싶었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붙어있으면 집안에서 장난치는 이 하나,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이 하나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맞지. 둘이니까. 맞네. 칼. 위협적인 단어도 나와. 맞네. 잠깐만요. 제 방 문 바로 옆에 벽이 붙어있는 서랍장에 칼이 있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옷뒤에 이렇게 칼이 있어요.